네, 프로그래밍 기초 10주차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제는 역시 배열입니다. 배열에 대한 개념을 오늘도 이번 시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자, 같이 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예제는 히스토그램 그리기입니다. 배열에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좀 약간 조악한데요. 여기 별 모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곱하기 할 때 쓰는 그 별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 별 모양을 값에 따라서 찍어준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 개수만큼을 별을 찍어준다. 3이라고 되어 있으면 3번의 별을 찍고 19라고 되어 있으면 19번, 6이라고 되어 있으면 6번의 별들을 찍어서 마치 히스토그램처럼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시어나 말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언어들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별 모양을 이용해서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예제를 위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때는 다른 어떤 그래피컬한 어떤 그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배열에 집중하도록 해볼게요. 자, 배열은 이렇게 존재하고 이 배열대로 개수대로 그 값을 별을 찍어내는 어떤 그런 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배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릴 어떤 배열이 필요하죠. 자, int 그것도 a라고 잡고요. 우리도 한 5개만 잡읍시다. 5개만 잡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초기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별을 몇 개씩 찍을 건지 5개, 7개, 또는 4개, 뭐 9개 이렇게 한 5개 값을 한번 잡아볼까요? 3, 5, 7, 4, 9 뭐 이렇게요.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제는 의미하는 바는 별이 어떻게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별이 3개, 두 번째 줄은 별이 5개, 그죠? 세 번째 줄은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4개.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앞에는 이렇게요. 0번이고 배열의 첫 번째, 두 번째 값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이다 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 개수도 출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3개 별을 찍을 거다. 그리고 여긴 5개를 찍을 거다. 여기는 7개를 찍을 거다. 그 다음에 4개를 찍을 거다. 그 다음 9개를 찍을 거다. 이렇게 값을 출력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별을 찍지 말고요. 앞에 있는 숫자만 먼저 찍는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배열에는 3이고 5, 7, 4, 9 이렇게요. 자, 포문을 돌겠습니다. for i는 0부터 i가 5가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i 변수가 없으니까 i 변수도 선언해 주고요. 자, printf로 찍어 보는데요. printf로 뭘 찍습니까? printf로 %d 그 다음 %d 그 다음에 줄바꿈 하고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데요. 자, 숫자 첫 번째는 i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그죠? i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값이 i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출력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자, 콤마가 빠졌네요. 네, 콤마 하고요. 자, i번째 즉 0번째에 들어있는 값은 a의 0번 값을 출력하라. a의 0번 값은 3이잖아요. 다음에 1번 값은 a의 1번 값을 출력하라. 5죠.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출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F7. 자, 컨트롤 F5. 됐죠? 네. 보세요. 0번에는 3이 들어있고 1번에는 5가 들어있고 2번에는 7이 들어있고 3번에는 4가 4번에는 9가 각각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력해 봐서 알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출력하는 것까지는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별을 출력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 3개면 3개, 5면 5개, 7이면 7개, 이렇게 별을 찍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별을 찍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숫자를 찍는 일, 그죠? 숫자를 찍는 일, 바로 다음에서 여기서 별을 찍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별을 출력하는 일을 하는 곳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 0하고 3 찍고 엔터를 치고 1하고 5 찍고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런데 지금 0하고 3 찍고 사실은 별을 찍고 그 다음에 엔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별을 찍고 엔터를 쳐야 되니까, 숫자를 찍고 바로 별을 찍으면 엔터를 치면 안 되니까 역슬래시 n은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별을 찍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라. 자, 엔터를 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자, 별을 출력하는 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별을 출력하는 일은 어떻게 하죠? 별은 지금 현재 몇 개의 별을 출력해야 됩니까? 첫 번째 줄에는 3개 출력해야 되잖아요. 자, 별을 3개 출력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프린트f로 %d가 아니라요, 그냥 별, 이렇게요. 자, 별을 3번 출력하라는 얘기는 요 일을 3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5개를 출력하라는 얘기는 요 일을 5번 반복하라는 뜻이고요. 7번이라는 뜻은 이 일을 7번 반복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문을 써야 된다는 것인데, 자, 이걸 좀 화면이 작은가요? 네. for, 자, 이번에는 i로 돌면 안 되죠. 그 내부적으로는 다시 반복을 해야 되니까 다른 반복 변수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0번부터 j가 몇 개가 되기 전까지, 여기가 핵심인데요. 자, 여기를 잠깐 놔두고요. j를 증가시켜 가면서 별을 찍도록 해라, 이거죠. 별을 찍도록 하라. j 변수가 필요하니까요. j 변수 선언하고 오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i 변수 말고요, j 변수도 선언해 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여기 요 부분이요. 별을 몇 개를 출력하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정의하는 요 물음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몇 번 반복합니까? 예, 여기에 들어있는 값만큼이요. 배열에 들어있는 값만큼 그 반복을 수행하라 라는 것이죠. 즉, 요 위에서 첫 번째 반복문일 경우에는 3번 반복하고, 두 번째는 5번 반복하고, 이 값이 어디 들어있어요? A의 i번째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반복문은 물음표 부분이 A의 i번째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반복을 하라,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됐습니까? 0번에 3개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 별을 별 3번 반복하면서 별을 3번을 찍고, 그 다음에 비로소 printf 하고 줄바꿈 엔터 치는 효과를 내는 일을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1번 명령이 있고요, 2번 명령이 있고 3번 명령이 있는 반복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몇 번 반복한다? 총 5번을 반복한다, 이거죠. 자, 처음에는 숫자, 즉 0번째는 몇 개를 반복할 것인지, 그죠? 0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출력해주고, 그 출력된 배열의 개수만큼, 배열의 값만큼 반복하면서 별을 출력하고, 그 다음 엔터를 치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F7 하고 컨트롤 F5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0번에 3번 별 3개, 1번에 5번 별 5개, 2번에 7번에 별 7개, 이런 식으로 출력된 게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것을 별의 개수만큼을 출력함으로써 약간의 그래픽한 효과들을 좀 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투표 집계하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투표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집계한다고 가정해 보자.
데이터의 빈도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데이터의 빈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요소가 얼마만큼 자주 등장하는지에 대한 값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수행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한번 예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된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몇 번 연예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종료는 -1. 자, -1을 입력하면 이 선택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을 그만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보니까 이 사용자는 1번에 해당하는 연예인은 총 10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명의 연예인이 있고 첫 번째는 1번 연예인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연예인을 똑같이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을 선택해서 이 선택하는 일을 종료했습니다. 종료하고 그 값을 보니까 1번 연예인이 2표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나머지 연예인들은 아직 선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1번 연예인만 2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력하고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5번 연예인이든 뭐 9번 연예인이든 간에 그 선택된 개수만큼 이 숫자가 출력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찬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연예인이 10명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10명의 연예인의 빈도수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할 텐데요. 그 변수를 FREQ, frequency 뭐 이런 식의 어떤 빈도수를 표현하는 변수 형태로 이름을 만들고 10개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10개를 잡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일에서는 어떤 연예인을 선호하는지 선택하는 일을 먼저 하죠. 두 번째는 선택한 값이 -1이면 종료인지 조건을 검사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빈도수를 높여서 저장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일이 되겠죠. 자, 이걸 반복해서 1, 2, 3번을 반복해서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빈도수를 출력해주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예인을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고, 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 우리가 1, 2, 3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반복문으로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자, 이거 무한히 반복하면서 하는 일이죠. 언제까지요? 선택한 값이 -1일 때까지 반복하는 일입니다. 자, 무한히 반복하는 반복문은 while loop를 쓰는 것도 좋고 뭐 어떤 거나 좋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while loop를 써서 1 이렇게 쓰면 무한히 반복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while loop는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끝까지 무한히 반복하는 일이 되겠고요. 첫 번째 입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printf로 일단 안내를 하고요. 연예인을 선택하세요 하고, 자, -1을 입력하면 종료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도 이렇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을 입력하면 종료라고 하는 것까지 안내 메시지를 내주고요. 그 다음 입력을 받죠. 스캔F로 받아야 되는데 %D로 그 값 하나를 입력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받아야 될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정수형 변수로 C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찾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값을 C에 저장을 하고요. 네, C에 저장을 하고, 자, 이게 이제 1번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연예인을 선호하는지 선택하는 일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일은 뭡니까? if C가 0보다 작은 어떤 값이 물론 -1도 0보다 작은 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그때
브레이크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은 뭐예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종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어떤 반복문이요? 지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while 루프를 종료하라. 종료해서 이 반복문 밖으로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까지 된 겁니다. 자, 3번 이제 빈도를 높여 저장하는 일, 이게 이제 핵심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자, 여기서 빈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frequent라고 하는 이 FREQ라고 하는 이 배열은 10명의 연예인의 빈도수가 저장될 변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FREQ 0번부터 시작해서, 자, 주성문을 하고요. 0번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에 FREQ 1번 연예인 해서 총 몇 번까지요? FREQ에 9번 연예인까지 10명의 연예인의 값이 최초에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0으로 초기화시키는 일은, 자, 중괄호 하고 0, 0, 0 이렇게 10번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배열의 초기화 문제에 대한 또 규칙이 있었죠. 자, 하나만 초기화시키고 나머지 개수를 부족하게 두면 나머지 값들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인 FREQ 0번에는 0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명시했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0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끝냈습니다. 자동으로 초기화를 시킨 것이죠. 자, 그러니까 FREQ 0번에 해당하는 값은 누구의 값이다? 0번 연예인의 빈도수에 해당하는 값이다. FREQ 1번은 1번 연예인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번을 선택했어요? C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C번을 선택했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C가 2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뭐 어떤 연예인을 선택한 겁니까? FREQ에 2번 연예인을 선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0번인데요. 이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다. 0에서 1로 증가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FREQ 0번에서 1로 증가시켜주는 일을 어떻게 하죠? FREQ의 값이 C의 값이, 즉 2번 선택한 C의 값이 FREQ의 C에 해당하는 값, 원래 있는 값에 1을 더하여 그 값을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값에 1씩 증가시켜주는 명령은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걸 줄여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FREQ의 C에 해당하는 이 값을 플러스로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꿔줘도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FREQC에 들어있는 C는 지금 현재 2번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2라고 하는 걸 가정해 본다면 C FREQ 2번에 해당하는 값을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0000이고 FREQ만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한 바퀴 또 돌았어요. 자, 아직 여전히 while 루프는 무한 반복이니까요. 자, 연예인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요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2번을 또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REQ 2번에 해당하는 값을 또 1 증가시켜 준다. 계속 반복해서 돌게 되겠죠. 반복해 돌게 되면서 C를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에 대한 빈도 값이 계속 증가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다 끝났으면 뭐 해야 되죠? 네, 출력해 봐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돌면서 printf로 %d 값을 출력해 주는데요. %d의 빈도 값은 입니다 라고 출력하고요. /n으로 줄바꿈을 하고, 자, 0번 연예인부터 시작해야 되죠. i번째 연예인의 FREQ i에 들어있는 값이 빈도 값이니까 그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빈도를 출력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i 변수가 없으니까 i 변수도 이렇게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F7 실패가 있네요. 스캔F에서 실패가 났네요.
무슨 오류일까요? 스캔F에 언더바 S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언더바 S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스캔앱을 써도 되느냐 라고는 두 가지 물음이 있는데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언더바 S를 붙여 달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언더바 S를 붙이세요. 특별히 이것이 뭐 아주 기술적인 어떤 문제냐, 뭐 내지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특징이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데요. 이 언더바 S를 붙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안상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언더바 S를 붙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스캔F나 프린트F는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더 C 언어를 벗어나서 다른 언어들을 하게 되면 프린트F와 스캔F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 언더바 S를 붙여달라고 요청이 오면 언더바 S를 붙여서 실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자, 컨트롤 F 5 해서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연예인을 선택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2번 연예인을 선택하겠다. 요번에도 2번 선택하고요. 요번에는 3번 연예인, 3번 연예인, 또 3번 연예인, 1번 연예인, 1번 연예인, 0번 연예인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 입력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했던 대로 0번의 빈도값은 1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이 부분이죠. 그리고 1번의 빈도값은 2입니다. 자, 요 두 줄이 되겠습니다. 2번의 빈도값도 2개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3번의 빈도값은 3입니다 라고 3번 출력했기 때문에 입력했기 때문에 3이라고 이 빈도값이 출력이 된 게 보입니다. 4번부터 시작해서 빈도를 아마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채로 값이 그대로 출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배열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에 대한 값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에서 빈도값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그런 하나를 예를 만들어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네.